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는 어떤 해산물을 좋아해요? 전 굴 좋아해요. 학년이의 얼굴. 아, 예. 못 듣겠어요. 예. 아, 그래. 학연희 씨 다문화 가정이라면서요? 무슨 제가요? 네, 예. 한국과 천국의 다문화 가정. 야, 이거 뭐 오늘 지금 제가 개그맨이 직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오프닝부터? 남았어요. 저 북한이라는 타지에서 와서 현희 씨 범에서 위안이 됐거든요. 아, 이거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현희 씨 때문에 타지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깔아드려야겠죠? 예, 타지 어디로요? 판타지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오늘 지금 왜 그러신 거? 뭐 어디 좀 불편하세요? 왜 그래요? 안 좋은 아니 일 그렇지 있으세요? 않아도 이제 네. 웃을 일이 없는데 서로에게 얼굴, 다문화, 판타지 이런 이야기해주면 한 번 웃고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웃을 일이 없는데 더 못 웃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어쨌든 저도 뭐 기분은 좋다고 해야겠죠. 예. 어떻게 이런 모든 걸로 웃음을 드릴 수 있다면 이 한 번 맡겨서 예, 우리 오늘도 열심히 웃음을 유발해 보도록 하죠. 아, 저도 뭐 하나 준비해 와야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도 기대할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 뼘 차이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오석준의 웃어요.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우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국립국악박물관에서 개관 25주년을 맞아서 북한 음악자료실을 꾸미는데요. 거기에 꾸밀 실물 이미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해요. 네네. 이때 북한 우표에 전통음악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고, 또 오늘 초대석 손님이 남북한 전통음악 우표 370여 장을 기증을 했다고 하십니다. 와 예. 대박. 오늘 한편 초대석에서는 우표 전문가 중에서도 북한 우표 전문가인 태인의 이상현 대표님, 이사님, 대표이사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한뼘 청취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표 수집가 이상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실도 막 다 같이 사고 우표도 모으는 친구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우표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 역시도. 네네네. 예. 그래서 대표님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우선 대표님 기증하신 우표, 어떤 우표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번에 국립국악박물관에 기증한 우표들은 네. 남과 북에서 발행된 전통 음악과 관련된 우표들입니다. 굉장히 작은 우표들이지만 북한 전통 음악의 변화와 그리고 남북한 전통 음악의 차이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의 전통악기 우표 속에서 남과 북의 연주 자세가 다르다거나 네. 또 같은 북한 우표들과 비교를 할 때도 1960년대에 발행한 우표와 또 2000년대에 발행된 우표들을 비교해 보면 네. 우리에게 생소한 개량 악기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따른 북한 음악의 변천사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표라는 게 그때 당시에 문화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놓은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문화상을 좀 한 번에 좀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우표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표 이제 전문이시면 대표님이 소장하신 우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한 얼마나 됩니까? 예, 우표 수집에 있어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오히려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아. 또 귀한 우표인가 더 중요한데요. 방송에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저도 대략 세어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네네. 13만 장 정도. 어이구, 네? 엄청나네요. 오, 있- 대박이다. 있습니다. 완전 예. 우표 부자시네요. 아니 그 어디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13만 장 진짜. 정도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네. 다 어디에 박혀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대표님 저 네. 너무 궁금한 게요. 13만 표 정도의 우표를 소장하고 계시잖아요. 다 북한 우표이신가요? 남과 북의 우표를 합쳐서 13만 장 정도. 아, 와,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많구나. 아니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좀 소중하고 아끼고 애착이 가시는 우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우표입니까? 이 우표 수집가로서는 역시나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의 추억이 담긴 우표가 이제 소중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선물로 사주신 우표라든가 아, 네. 그리고 연애 시절에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예쁜 우표라든지 예, 그런 아. 것들이 로맨틱 아이들. 예, 아,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소중한데요. 네. 또 그런 우표 속에서는 또 지금과 같은 개인적인 사연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저의 소장품 중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봉투 한 장인데요. 네네. 1950년 9월 10일 서울에서 평북 철산으로 보내진 봉투입니다. 네. 우표 한 장이 붙어 있고 또 서울중앙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우표인데 네. 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편이라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와. 이례적인 예. 일이네요. 네. 바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해서 네. 당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던 대한민국 우표를 모두 접수를 해서 아. 북한의 우표라고 명기하기 위해서 더딘세를 한 겁니다. 와. 실제로 이러한 우표가 붙어서 소인까지 명확하게 찍혀 있는 봉투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요. 네네. 이같이 우표 한 장이 당시 첨예하게 대립했던 우리 남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와. 역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예. 우표가 되겠네요. 갖고 오셨네요. 예. 아, 갖고 오셨어요? 네네네. 아, 이게 오디오 방송이라 저희만 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우표를 뭐 시대의 증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네네. 역사의 목격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표님 진짜 제가 지금 여태껏 나왔던 그 게스트 분들 중에서 진짜 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이런 걸 갖고 계시지? 아, 이게 와, 직접 신기하다. 가져오신 건 아니고 스캔을 떠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의미가 있죠. 네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저희가 와, 신기하다.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그 우표를 기증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조금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소중하게 한 장 한 장 모아온 것을 떠나 보낼 때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소개될 때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수집가이기 때문에 또 기증한 우표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바로 또 우표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기증이 또 처음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중근 기념관에도 자료를 기증을 하셨다고요? 와. 예, 제가 몇 년 전에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에 비해서 그분에 관한 유물과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예. 이때 남과 북에서 발행한 안중근 의사 우표가 떠올랐습니다. 남북한 모두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르는 우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우표가 아니라 각기 다른 우표를 안중근 의사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프린트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서 안중근 의사의 업적이 기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소장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안중근 기념관에 기증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표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작은아마 계속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각종 박물관, 기념관에서 이제 우표를 중요한 자료를 보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기 위한 우표보다 이제 더 중요한 우표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우표는 한 국가가 체계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표의 주제와 도안의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표는 발행 당시에 시대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을 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는 우리가 단순히 편지 붙이는 아유, 그런 이상의 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이렇게 기증도 많이 하시는 분께 이런 질문 드려서
꽤 정말 죄송한데 예. 저 무슨 질문 드릴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 예상.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네. 이 금전적인 가치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우표 해봤자 옛날에 해봤자 뭐 100원, 200원 얼마 안 되죠. 막 이 정도였는데 북한에서 우표 한 장이 50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옛날 우표. 이 옛날 우표가 그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또 거기에. 네네네. 근데 그게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고 이제 소장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 금액도 굉장히 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수집의 세계에 있어서 우표가 비싼 우표도 있습니다. 오. 세계 최고가 우표는 2014년에 소더비 경매에서 100억 원에 낙찰된 우표도 있습니다. 100억이요? 100억 원이요? 우표 한 장이에요? 예, 남미에 있는 영국령 가이아나에서 1856년에 발행된 우표인데 와, 네. 단 한 장 남아있기 때문에 오. 굉장히 희귀한 우표입니다. 아, 네. 이거는 우표를 산다기보다는 문화를 사는, 그렇죠. 역사를 사는 느낌이겠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탈북할 때 우표를 엄청 많이 가고 탈북을 했을 텐데 우리 북한 대표님한테 우표. 판매를 하는 거죠, 제가. 아 괜찮네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돈이 될 줄 상상도 네. 못했네요. 안 사면 망하겠네요. 그렇죠. 한송이 씨. 어머 예. 세상에. 우표를 이렇게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때는 세 네. 가지 요소를 보통 봅니다. 네. 수요가 있어야겠고요. 네. 희귀도 보존 상태입니다. 맞아 수요가 와. 있어요. 예, 시장 상품으로서 수요가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남아있는 것이 적어야 됩니다. 아. 또 같은 우표라도 보존 상태에서 따라서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 예. 그러면 대표님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비싼 우표가 아이, 뭔지 좋아요. 물어봐도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궁금합니다. 일단 한 뼘 차이 프로그램이니까 네네. 북한 우표에 대해서 어, 좀 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북한 예. 우표 가격 너무 궁금해요. 네. 북한 우표를 좀 가져오셨으면 어땠을까 네네. 생각을 하시는데 북한 우표의 경우에도 최초로 우표가 발행된 게 1946년입니다. 와. 그래서 46년부터 53년 사이의 우표들이 굉장히 고가인데요. 네네. 어떤 우표들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우표 한 장의 가격이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한 당시 장에. 우표 발행량이 적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전시 시기에 우표 수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이 실제 우편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미사용 우표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 게 그 이유죠. 네네. 예. 우표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이럴 줄 네. 알았으면 우리 할머니는 집 벽에 붙여 있는 우표를 저기요, 다 좀 돈 벌 생각 좀 그만하시고 했을 텐데. 방송에 좀 집중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예. 지금은 이제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평양 방문기 그리고 이제 조선 우표사도 다녀오셨다고 전 들었어요. 예, 제가 2003년도에 그 당시 대학의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의 후원으로 평양에 지어진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예. 이때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하고 여러 네. 시설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고려 호텔에서 휴식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조선 우표사에서 운영하는 우표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와. 원래는 호텔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네. 정말 북한의 우표 전시관과 우표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네. 몰래 잠시 무단 이탈을 해서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표 구입하셨어요? 아니요, 구입은 못하고 못했네요. 보기만 했는데요. 네네. 그때 느낌은 북한에서 우표를 생각보다 의미 있게 다루고 전시를 하고 있고 와. 또 부가가치 있는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또 취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2016년하고 18년에도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버스 차창 너머로 우표 가게들의 간판들만 볼 수 있었고 직접 방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요즘은 북한에서 조선 우표 박물관도 새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다음 방문 때는 꼭 가봤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입 못하신 게 굉장히 좀 아쉬우셨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 네. 갔을 때 왕창 사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샀으면은 네. 지금 여기서 못 뺐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돋네요. 네, 근데 그때 막 굴뚝 같으셨죠? 우표를 좀 사야겠다는 마음이 워낙에 어떠셨어요? 우표를 예, 좋아하시니까. 우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접하기 어려운 우표들이 눈앞에 있는데 네. 가져올 수 없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예. 네. 만약 혹시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도 넣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네요. 거기서. 이동무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우리 학년 이동무가. 아 죄송합니다. 예. 네네. 북한 우표 전문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한 우표, 북한 우표 글쎄요. 뭐 다른 점이 우표라고 해서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북한의 우표는 남한의 우표에 비해서 정치 선전적인 요소들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도안이 특징이고요. 또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상업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남한의 우표에 비해서 네. 세계 각국의 우표 수집가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을 발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우리 남한보다 2천여 종이나 더 많은 우표를 발행해 왔습니다. 아, 여태까지 그렇군요. 6천여 네. 종의 우표들을 발행을 해왔고요. 네네. 때로는 금박 우표, 그리고 입체 우표, 입체 우표. 시변각 우표처럼 오.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우표만큼은 북한이 굉장히 상업적이고 굉장히 그 앞에 위치해서 앞서 나갔죠. 예, 하고 있는 시도를 네네.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 옛날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올림픽 기념 우표 뭐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기념일을 정해놓고 우표가 좀 나오고 찍어내고 그러는 좀 일이 있나요? 어때요? 예, 일단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음. 그런 경축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 체제와 관련된 지도자가 그런- 바뀌거나 예, 예. 그런 날마다 그런 날은 뭐 빠짐없이 우표가 발행이 되고요. 아. 무슨 3.1절이라든가 네네. 광복절이라든가 우리 남한에서도 그 경축하는 네. 그런 민족적인 그런 날,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뭐 유물이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주제로 우표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가장 그 잊지 못할 그 우표는 바로 이제 그 해가 바뀔 때마다 이제 발행하는 아 매년. 네, 예, 매년 그 2020년, 2021년 이때 나오는 우표가 진짜 예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도 또 배경이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백두산에 이제 해돋이가 나오는데 아, 멋있겠네요. 그, 예, 우표를 딱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그 명산 백두산 이런 게 한눈에 딱 볼 수가 있거든요. 한승희 씨 직접 우표도 구매하시고 그랬겠어요, 북에서. 저 북한에서 우표를 구매 안 해도 이제 그 인민 그 반이라는 그 조직적인 거기에서 이제 다 나눠주거든요. 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나눠주고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우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네. 건가? 그리고 이제 저 초보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구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표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누구나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흔해요. 혹시 북에서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남쪽에도 보낼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미국에 있는 교포한테 편지를 보낸 오. 봉투를 저는 입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네. 예, 그거 와 되게 대박이다. 신기한 케이스고, 신기하겠네요. 그리고 예.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교포한테 보낸 편지들, 그리고 우표가 붙은 봉투들은 자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북한 우표랑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 우표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디오 방송이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좀 아쉽네요. 네, 네. 포털에 안중근 의사 우표라고 검색하시면 남북한 우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우표도 대표님이 기증한 건가요? 예, 그 우표들을 안중근 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르네요. 네, 왼쪽에 있는 이제 북에서 찍은 안중근 의사 우표를 기증하신 거죠? 남북 우표를 다 기증했습니다. 남북 남북 우표를 우표를 다 다. 기증하셨군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좀 아쉽지만 북에서 찍은 안중근 의사 우표가 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리얼하죠. 좀 정성을 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 보여요 모습은. 네. 예, 보통 우표를 한국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 우표를 대신 여러 번 발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화면에 번 보고 계신 그 우표는 네. 오른쪽 대한민국 우표는 보통 우표입니다. 보통 우표라는 건 평상시에 우체국 가서 사서 쓸 수 있는 우표이기 때문에 작게 이제 도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 안중근 네. 북한 우표는 우표. 서거 125주년 네네네. 기념. 120돌. 기념 우표군요. 기념 여기는. 우표죠. 예, 그런 기념 우표이기 때문에 네네네. 더 크고 화려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네네. 잘못된 의견이었네요. 저는 이게 대충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평상시에도 쓰이는 거고 네네네. 북한은 기념해서 서거를 만든, 기념해서 네네. 만든 우표였던 것이고 차이점이 있군요. 북한은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뭐 역사적인 분이죠. 네. 예.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영화도 있어요.
안중근 이등 방문을 쏘다. 네, 근데 그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남쪽에는 그런 분 안 계실 텐데. 예. 그래가지고 좀 네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아 이분들이 역사 교육을 잘 못 받았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네요. 북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더 디테일하게, 완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네네. 예, 그래서 남과 북에서 공이 다루는 네. 그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옛날 무슨 강감찬 장군이라든가 네네. 장군들. 근데 근대에 있어서는 근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대표적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거가 아니라 출생 125주년 기념해서 이제 우표를 북한이 발행한 겁니다. 아, 출생이네요. 출생 125주년이네요. 예. 그치, 서거를 기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출생 120 그렇죠. 125돌스를 맞으면서 이제 북한에서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우표를 좀 한번 볼게요. 다음 저희가 보고 있는 우표는 반미 우표예요. 야, 이건 뭔가 가슴이 서늘하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 네네.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집부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네. 미제 살인귀를 1100배로 복수하자. 네. 이렇듯이 좀 미국의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우표는 지금도 발행이 됩니까? 북한의 반미 우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시기에 첫 반미 우표가 발행이 되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수십 종류의 반미 우표들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북미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2010년대 중반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하고 공격적인 문구와 도안을 담아서 미국을 비난하는 반미 우표들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네네. 2018년에도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우표 4종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인쇄까지 마치고 해외까지 배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해외 우표 보급 창구를 통해서 네. 배포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우표들은 발행을 하지 못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프린트를 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예, 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이 우표들을 폐기를 했는데 해외 이제 우표상들한테 네네. 미리 보내놨던 그 네. 우표들은 샘플이네요. 예, 그 회수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표들은 이제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품이 된 것이죠. 예. 아니 그럼 우리 오늘 이상현 대표님께서도 이 우표에 굉장히 좀 군침을 흘리고 계시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군침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 우표들이 항상 이제 매 달마다 이제 6월 달이면 매해 6월 달이면 나와요. 6.25 그 전쟁 그 일으킨 날을 이제 기념해서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 우표를 이제 사다가 항상 이제 그 반미 감정을 이제 키우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좋을 때는 네. 그런 우표가 안 나오겠지만 좀 관계가 안 좋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이 결렬돼서 좀 네네. 좋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때 현미 씨. 나오겠네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랑 매우 가까운 사이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뒤집는다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있죠. 그 뭐죠? 그 사람 네네. 있잖아요. 이게 수염이 이렇게 조그맣게 난 볼튼. 네, 볼튼이라든가 폼페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욕하지. 안소희 씨, 네. 수염 이렇게 난 사람이 뭡니까? 라떼 지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네. 이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송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났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는 기념 우표들이 발행이 됐죠. 오히려. 예.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판문점 회동까지도 네. 두 정상의 얼굴이 담겨서 맞아요. 나왔는데 네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3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정상의 얼굴을 담질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건 이제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 우표 전문가로서 왜 안 담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한 데 있어서 네. 미국이 더 중요한 그런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표를 통해서만 예.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이것도 되어질 수 이제 있겠네요. 그 비전문가로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랑 이제 남북 간의 그 이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변화들이. 네. 근데 이걸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님 얼굴을 굳이 싫지 않으셨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러면 그 혹시 그 반미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우표에는 어떤 멘트가 써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강한 어조겠네요.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 예를 들면 미제 각을 떼자. 이게 네.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각을 떼자요? 말이죠. 뭐 무슨 미제 의미인지.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런 것들. 어. 미제 침략자들을 1100배로 복수하자 뭐 이런 것들. 뭐 진뭉개자 네. 그리고 뭐 미제 승냥이들은 아가리 닥치고 고저 짜져 있어라 뭐 이런 거 저기 있잖아요. 감정 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예, 딱 예. 북한은 이런 감정을 딱 자극을 아. 해야만이 그게 우표에서도 딱 나타나요. 이런 어조일 것이다. 그렇죠. 음. 아니 그만큼 북한이 일본을 계속 두들기면서 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서도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게 뭐 미국이랑 관계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요, 좀 맞아요. 생각이 됐네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발행이 안 된 셈인데 네. 네네. 그 이후에는 2019년 올해 그 1년에 한 번씩 다음 해에 이제 우표 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네네. 예전에는 그 6.25 즈음에 해서 반미 우표를 발행한다고 계획이 실었었는데 네네. 이제 그 이후로는 계획에서조차도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나빠지면 이게 반미 우표가 다시 나올지 아니면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이제 사라진 것인지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행보가 진짜 주목이 되네요. 네네. 엄청 과연 주목이 우표가 되죠. 어떤 식으로 갈지. 예. 근데 이제 우표를 직접 쓰기보다는 이제 수집이 취미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도 취미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인가요? 아니면 우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예, 저는 9살 때부터 우표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5년째 우표를 모아고 있는데요. 와, 우표 신동이네요, 완전. 아, 예. 그 당시 부모님께서 아시는 주한 외국인 가정에 함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집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제 또래였고요. 네네. 식사를 마치고 자신이 모은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우표책을 이렇게 앨범을 펼쳐 보여주는데 맞아, 그때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예. 맞아. 마치 맞아요. 그 속에 우표 한 장 한 장이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면서 맞아요.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기억나네요. 저도. 그래서 예.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집안 구석에 이제 편지 봉투들을 다 찾아서 우표를 오려내면서 제 우표 수집이 시작됐고요. 와. 네. 처음부터 북한 우표를 수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세계 우표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북한 우표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큰 상을 받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누가 이런 걸 했나 해서 관심 있게 봤더니 일본인 수집가가 해놓은 거였습니다. 일본인 수집가 콜렉션이었는데요. 네. 순간 북한의 우표도 우리 통일시대 이제 문화유산이 될 텐데 네네. 이런 희귀한 북한 우표들이 음. 정작 남과 북에는 없고 일본인한테 가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때부터 외국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전 세계를 뒤져서 하나하나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일본이 수집할 줄은 몰랐네요. 예. 예,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것조차도. 네네. 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금방 예. 갔네요.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좀 여기서 맞춰야 된다는 게 좀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좀 우표 수집가로서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점이나 활동 계획이 있으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표를 통해서 남과 북의 문화적인 교류에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남과 북의 우표 속에서 이질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또 민족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합동 우표 전시를 통해서 교류도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 공동 우표도 발행하고 네. 이어서 우표 본연의 상징인 서신 교류로 이어져서 이산가족분들이 더 늦기 전에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시회도 많이 오신대요. 네네. 그 전시회 한번 꼭 같이 찾아가서 우리가 네. 북한 우표도 좀 보고 송희 씨는 옛날 또 추억도 생각이 나고. 저는 뭐 예. 북한 우표만 봐도 고향 생각이 잠깐 나죠. 그럴 수 있을 것 저한테는 같아요. 엄청 추억이 담긴 거라서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오늘 가서 찍어도 되나요? 그럼 알겠습니다. 꼭 그거 아싸. 하나씩 넣네요. 컨텐츠. 예. 다리 하나 아싸. 쓱.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이상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뼘 뉴스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한송희 기자와 함께 북한의 최근 뉴스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송희 기자. 황견이 앵커 미안하지만 저는 한송이가 아닙니다. 뭐라는 거야 또 시작부터. 아예 갑자기 한송이가 아니라니 뭐 두송입니까 뭡니까? 제가 어제 예. 이름을 바꾸고 왔습니다. 개명을 했단 말이죠. 개명? 갑자기 무슨 아니 뭘로 바꿨는데 이름이? 저희 새 이름은 인자, 성은 이, 그리하여 이인자입니다. 2인자요? 1인자, 2인자 할 때 그 2인자 뭐 네네네네.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지금 뭡니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이인자 맞습니다. 그 2인자가 맞다고요? 네. 아니 기왕 개명할 거면은 뭐 1인자로 하지 왜 하필 2인자입니까? 참 뭘 또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요즘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른바 위임 통치를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거는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송이라는 좋은 이름을 두고 이게 2인자로 개명을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조 1인자는 앞에 나서서 설치다가 욕먹기 딱 좋고 알짜는 2인자란 말입니다. 갑자기 사투를 써. 그런 의미 제가 또 북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뼘 뉴스에서도 앞으로 2인자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1인자처럼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시끄럽고 깜짝이야. 고조 똑바로 앉으시라요.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세요. 얼굴 좀 바꿔서 달고 오시라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디서 지금 얼평을 하십니까? 여보세요, 인자씨, 이인자씨, 어디가? 아이 내 말 안 끝나는데 어디가요, 인자씨? 메롱. 박봄의 UNI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한뼘 뉴스 2인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꽁트로 좀 짧게 꾸며봤는데요. 송 씨는 이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행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막 그 김정은 체제에서 김여정이가 2인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고 보시잖아요. 근데 그 김정일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요? 네, 김경희가 항상 뒤에 있었고요. 그리고 김경희 대신에 남편 장성택이가 되게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북한에 계셨던 그 주민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네, 그러면. 굳이 놀랍지도 않아요. 왜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 김여정 가지고 이렇게 들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뉴스거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으로 나선 게 이게 좀 위임 통치도 아니다 좀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원래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위임 통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분명 김정은 체제의 나팔수가 꼭 있어야 돼요. 나팔수가 그러니까 뭐 전면에 나서서 그렇죠. 화살을 맞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게 김여정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 해서 김정은 그 체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칼자루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남북 간의 소통이 언제 또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랬을 때도 나는 아니다. 내 동생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핑계거리가 이제 동생한테로 가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동생한테 그 피해가 가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북 연락사무소 그때 폭파시킬 때도 그렇죠.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잖아요. 안 나섰잖아요. 그게 이제 다 넘길 수가 있다. 다른 그렇죠. 사람의 결정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교도 이제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의 모든 총칼을 김여정이가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졌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김여정이 또 백두혈통이잖아요. 그럼요. 네, 백두혈통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좀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 이런 또 추측이 있어요. 어떻게 봐요? 이거는 100% 이제 김정은 체제가 있기 때문에 김여정이도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정은 체제가 없으면 김여정이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김여정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북한 주민들 어머 왜 저렇게 여자가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아이고야. 절대로 큰일 난 것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또 위임 통치란 말이 한창 나오다가 한 달 동안 김여정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만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항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늘상 떠보는 것 같아요. 한번 떠보는 것이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래서 늘상 보면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전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북한
오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많이 설레발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발 설레발 좀 치지 마세요. 네, 이것은 뭐 한송 씨의 개인적인 네, 제 의견이라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김여정 부부장도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속하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그 김정일 그 체제 때는 북한을 완전 조여놨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이 조금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김정은 그 체제가 안에 내부는 열어놨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 통치 체제가 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려서 네네. 북한 주민들이 잘 안 따를 것이다라는 뭐... 아니죠. 더 따르죠. 아, 더 따릅니까? 왜냐하면 내부는 열어놨는데 양쪽 외부를 막아놨어요. 아, 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옷 입는 자유라던가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 조금 뭔가 좀 자연스러워졌지만은 네네. 대신에 이제 뭐 그 중국과의 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서는 조금 좀 위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어디까지나 뭐 가정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에게 네. 특정 권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교를 맡긴다든가, 네. 아니면 뭐 법무 쪽을 맡긴다든가,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단락을 띄어내서 네. 이렇게 통치를 맡긴다, 이런 것도 좀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북한은 이제 그 백두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백두혈통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위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다 백두혈통이 돼야 그렇죠. 하는군요. 그 이제 소문이 도는 게 뭐 무슨 김여정이가 뭐 채령의 며느리다 뭐 어쨌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아. 북한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그 중앙당 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는 북한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한 일반 주민들이 중앙당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위임 통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권력 분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북한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뜨겁게 반응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백두혈통이 김여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있을 거란 네네네. 말입니다. 그런데 김여정한테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이유의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여정 그 체제한테 이제 그러니까 김여정이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것은 그 김정은이가 딱 나왔을 때부터 김여정이가 항상 보좌를 했어요. 아, 둘이 친했다. 네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얼굴이 훨씬 많이 보여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김정은 체제가 김여정을 엄청 많이 극심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준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아, 동생 사랑이 대단하네. 네네. 동생 사랑이 이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형한테 권력을 줄 수 없잖아요. 아, 형에게 주면 다 뺏기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그렇기 보면. 때문에 네. 연약한 동생한테 주면서 나의 방패막도 아. 되고 내가 힘들 때는 동생이 이제 나서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별이 다르잖아요. 네네. 남녀잖아요. 아.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여자들이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권력을 가져봤자 김정은보다 가질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럼요. 여성인 김여정이 네. 더 오히려 권력을 좀 나눠 갖는 게 그렇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 안정적이죠. 그냥 뭐 이렇게 그 주식으로 말하면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근데 뭐 요즘 같은 시대 뭐 북한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남녀의 구분을 갖고 이렇게 조선왕조 시대처럼 근데 그렇게 우리- 한다는 게 좀 웃기네요. 우리 예. 대한민국은 이제 이제 남녀 평등 거기에 대한 게 정말 이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북한 네. 확실합니다. 예. 북한도 좀 세상이 좀 바뀌는 것에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바뀌더라도 이제 크나큰 권력은 절대적으로 옆 사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 권력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 절대로 바뀔 수가 네, 없습니다. 마지막 말에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한 뼘 차이 여기까지고요. 끝곡 보아의 넘버원 보내드리면서 참 선곡이 기가 막히네요. 넘버원. 넘버원입니다. 예,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웃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